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당정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살펴보니 재탕, 삼탕한 것이 많고 예산 확충 방안 또한 빠져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7일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구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150개소 확충하고 2017년까지 모두 45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시설을 매입해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적극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모두 예전에 이미 나왔던 정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책은 지난해 8월 사회보장 기본계획 때 발표한 것을 그대로 옮긴 내용에 불과하고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의 대책도 2013년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에 이미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예산 문제는 쏙 빠지면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관련 예산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만 해도 고용 예상 비용이 2천에서 3천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가뜩이나 무상보육으로 예산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국가가 보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보육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 등과 같은 국가 책임 주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뿌리 뽑겠다던 정부의 대책이 또다시 공연불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장년층과 노년층의 취업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이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책 정보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시급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대기업에서 전기 분야 일을 하다 명예퇴직한 이종환 씨는 퇴직 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과거 직무와 연관성 있는 직종에 취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그리 넉넉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는 무슨 청소라든지 아니면 경비업밖에는 없어요. 현재 이 나이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되는 상태가. 최근 고용노동부와 각 지자체는 장년층과 노년층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취업 알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년층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실제 서울시 복지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베이비 부모와 노인 2,025명을 조사한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관련 정책 선호도는 높았지만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노인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양질의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층을 배려하는 그런 노동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령 차별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든지 아니면 노인층을 배려한 이런 노인층의 사회기여가 존중된다든지 아니면 보수 체계가 이제 구축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데다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노년층과 장년층이 직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시급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올해 시행될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맞춤형 창업 교육, 장애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판로 지원 시스템 운영 등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기업 창업 점포 지원 대상을 중증 및 저소득층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 예비 창업자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1억 원으로 총 23개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설명회는 다음 달 25일까지 전국 14개 지역에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고려해 찾아가는 설명회로 진행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이 17시간 넘게 묶여있다 숨진 사실이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전 씨는 지난 2013년 11월 22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진료 결과 혈압이 높다는 것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원장 최모 씨는 전 씨가 알코올 금단 증상을 보인다며 입원 당일 3시간가량, 다음 날 14시간가량을 격리 및 강박했습니다. 대부분의 강박 시간 동안 거의 의식이 없었던 전 씨는 11월 25일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인권위는 정신병원 원장 최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두 번째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세 번째에는 자격 취소와 과태료 60만 원을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승차 거부 외에도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1년 동안 3차례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받도록 했습니다. 택시회사도 소속 기사의 승차 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노원구 태강아파트 경로당. 평소 어르신들이 쉬어가는 공간이 오늘은 불편한 몸을 치료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전문 안마사가 매주마다 와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곳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좋지요. 좋지. 허리 시원하고 다리 만지기 시원하고 손 이리 훑어지 좋고 이목 꼬고 만지 좋고 다 좋은 것 같아 나는. 노원구가 어르신들의 쑤시는 팔과 무릎, 아픈 머리까지 시원스럽게 풀어주는 경로당 순회 안마 사업이 어르신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는 전문 안마사에게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로당 순회 안마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 분들 저희가 해드리면서 보람이 있고요. 집에서도 조금씩 하지만 여기 와서 할머니 시원해 하시니까 더욱더 보람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일도 하면서 그 봉사활동의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즐겁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평소 혼자 계셔서 만져줄 사람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럼 틀리지. 전문가 만질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이런 사람 오니까 이제 혜택 받는 거지. 전문가한테 받으니까 골고루 시원하게 만져줘서 좋아요. 효도 안마 신청을 희망하는 경로당에서는 노원 노인복지과 또는 구청 어르신 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현장에 출동 중이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다 사고를 낸 고급 외제 차량의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일부러 끼어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급 차량에 대한 양보 의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고선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일어난 소방차와 아우디 차량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소방 구조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소방 지휘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아우디 차량이 지휘차와 소방 구조차 사이로 갑자기 끼어듭니다. 좌회전 차로를 이용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신호등은 적색으로 바뀌었고 아우디 차량이 급정거를 하자 소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원주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는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그 긴급 차량의 출동에 양보를 해주시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소방차 기서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출동 중이던 소방차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인식 개선의 시작입니다. 원주에서 복지TV 뉴스 고선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당국이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취학 예정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 시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최초 발달장애인용 도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발간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 이해가 낮은 이들을 위해 제작된 도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발달장애인용 쉬운 책 개발 보고서를 토대로 공익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인 피치마켓이 제작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독서 문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작된 도서는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피치마켓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9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에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상임대표 선임을 위한 이날 이사회에는 총 14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했으며 안 상임대표는 총 7표를 획득해 향후 2년 동안 장총련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장애인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올해 분야는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등이며 선정된 단체에는 최고 3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올해 노인 일자리 2,292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구는 40억 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돌봄 지원 사업 등 7개 분야 47개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6일까지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시행 등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현행 장애 등급 1, 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는 내용과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등 복지재정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작권 지킴이가 돼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한다는 기사입니다. 문체부는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로 60세 이상 노인은 실제로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 현장을 찾아다니며 감시를 하는 어르신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긴급 사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를 서울 성북구에 추가로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센터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1일에서 3일까지 24시간 보호하게 되며 7종 장애 어린이 등의 일시 보호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 기간을 이틀 연장해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유흥가 한복판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은 술집이나 모텔과 같은 유해시설에 대한 거리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유흥가 한복판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 전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육 교사들의 교육 강화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모두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이집 주변의 유해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아이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